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적 기본권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먼저 인간다운 생활론, 생활권. 자, 헌법은 국가 재해방 의무 규정을 국가가 재해방해야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인간다운 생활권은 사회권인데요. 헌법에 관한 임무가 입법부 행정부하고 헌법재판소 입장이 다르죠. 다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입법부 행정부는 행위 규범으로서 최대한 문화적 생활까지 배려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통제 규범으로서 최소한의 임무를 다 했는지만 심사하게 되죠. 최대 행위 규범, 최소 통제 규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직접 입법을 할 수는 없어요. 위헌 때리고 국회가 제정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 권한이 없죠. 자, 헌법재판소는 통제 규범으로서 입법부나 행정부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심사할 때 건강, 문화적 최대한의 보장을 보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최저 물질적 생활에 한해서 최소한의 보장을 잘하고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문화가 틀렸고 최저 물질 생활이에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잘 유지하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인간다운 생활에서 인간의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은 헌법에서 직접 도출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의 문화생활 같은 거는 직접 도출될 수가 없어요. 이거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자, 사회보장입니다. 자, 사회보장 수호권은 헌법에 써있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법률상 권리 아니죠.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자, 그래서 공무원 연금법, 연금수급법 이런 거는 사회보장 수호권은 헌법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이지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진 않죠. 법률에 따른 형성이 꼭 필요합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다? 맞다. 헌법에서 직접 도출된다? 아니다. 법률의 형성이 필요하다. 자, 사회보장, 이 공무원연금이라는 게 사회보장성이 반이고 재산권성이 반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이 다 있는데 어느 한쪽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권성은 후불임금이라서 제한할 수가 없고요. 사회보장 수급권에다가 중점을 두게 되면은 연금을 제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어느 한쪽이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다 중점을 둬서 연금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60세 미만까지만 연금제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60이 됐으면 이제 퇴직할 나이가 됐으니까 60살 이상은 연금 가입이 안 됩니다. 평등권 침해 아니라 봅니다. 자,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20년에서 10년 완화했습니다. 합헌. 입법재량이 있는 부분이니까 합헌 되겠죠. 자,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서 최소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요. 물질 생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생계급여만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판단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각종 부담 감면 등 총괄 수준으로 판단해 줘야 됩니다. 자,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헌 아니죠. 총괄적 판단했더니 생활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총괄 판단해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더라도 합헌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침해 아닙니다. 또 써있죠. 최저 급여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총괄된 걸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최저 급여가 좀 적더라도 총괄 판단해서 합헌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분할연금 제도라는 것은 이혼한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을 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기여한 부분, 내가 기여하고 내가 맡긴 돈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재산권성 인정됩니다. 플러스 거기에 이제 사회가 더 주는 것도 있으니까 사회부담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죠. 자, 장애로 인한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요. 가구별 인원수만 고려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최저 생계비를 똑같이 줘요. 장애인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죠? 장애인 보호법에 따라서 따로 도우미가 나오기 때문에 도우미 지급비가 나오기 때문에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생활급여는 똑같이 줘도 괜찮은 거예요. 합헌입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관한 인간의 자유권은 외국인도 인정되죠.
주체 인정됩니다. 최저 생계비를 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지 않고 최저 생계비 똑같이 줍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금이 따로 나옵니다. 장애인 따로 고려하지 않고 가구별 인원수만 가지고 줘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금이 따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합헌입니다. 자, 생계급여를 지원할 때요, 어떤 조건을 붙입니다. 일주일에 3시간 일을 하면 생계급여를 지원해줘요. 근데 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공부하느라고 하는 거지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조건을 붙이죠. 조건 부과를 유예하지 않고 조건을 붙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일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생계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도 합헌. 자, 명예퇴직수당은 열심히 일했다고 공로보상하는 게 아니고 빨리 나가라고 장려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이 아닙니다, 이건. 자, 퇴직급여. 공무원들이 퇴직급여 무조건 청구할 수 없어요. 법률에 따라서 직업공무원들은 퇴직급여 청구권이 있죠. 근데 정치공무원들은 퇴직급여 청구권이 없으며, 특히 이제 지자체장 같은 경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일 뿐, 그죠? 헌법상 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봅니다. 자, 따라서 이제 선거로 취임하는 정치공무원인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요 사건이에요. 퇴직급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에게 연금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합헌. 자, 이건 삭제하면 됩니다. 자, 이건 요 부분이 삭제가 된 부분인데 이거 빼고 읽어볼게요. 자,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을 했어요. 퇴직연금 월 100만 원씩 받던 사람이 의원에 취임을 했는데 그 재직 기간 중 100만 원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50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퇴직연금 일부가 아니라 100만 원 전부를 다 지급 정지했습니다. 그러면 재산권 침해가 되겠죠. 근데 이제 새로 나온 판례에 따르면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고,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는 거는 판시하지 않았죠. 이건 삭제해야 됩니다. 이건 판시하지 않았고 과잉금지 원칙 위배로 재산권 침해가 된다 이렇게 판단했죠. 자,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정 범위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합헌입니다. 자, 재해보상 당하면은 나 어디 아픕니다, 병났습니다, 다쳤습니다. 내가 다친 건 내가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로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자,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직장 존속 부장 청구권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잘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헌법에 따라 직접 보장되진 않아요. 자, 요 직업의 자유하고 근로의 권리, 사회국 권리로부터 국가 실업 방지를 해야 될 의무가 도출됩니다. 다만 특정한 근로자를 보호한다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이 국가 사회권의 의무는 일반적 의무예요. 그래서 뭐 정책을 만든다거나 법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반적 의무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용자가 제공하는 자동차에서 재해를 당하건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는 통상 자가용 출퇴근이건 똑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유공자입니다. 자, 저당버스는 이게 국가 의무는 아니죠.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입법재량입니다. 저당버스를 도입할 의무가 헌법에서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입법이 있어야 되겠죠. 자, 국가이용자로 대우를 받으려면은 보훈처장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 신청이 수리가 되면은 지원받지만 등록 신청이 반려되면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신청을 했고 수리가 되었으면 그 달부터 이제 그때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자, 유공자도 이제 서훈 등급에 1등급, 2등급, 3등급 차이가 있습니다. 그 등급 차이에 따라서 지원금도 액수가 달라집니다. 합헌. 자, 수급권이 연금 수급권이 2개, 3개, 4개 있어요. 그러면 다 주진 않고 하나만 주도록 합니다. 중복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중복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연금을 뭐 두 개 다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받게 되면은 절반 정도 빼고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주진 않아요. 하나를 받았으면은 모자른 부분에 한해서 받는 거지 중복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자,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을 받으나 일시금 받으나 둘 다 사회보장 성격이 둘 다 있는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연달아 받으나 한꺼번에 일시금 다 받으나 사회보장은 똑같은 거죠. 자,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는 후불임금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재산권성이죠. 하지만 사회보장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 절반은 사회보장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회보장 성격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 재산권, 그 경제권에 관한 재산권과 사회권인 사회보장성에 관한 제한은 다르죠. 이거는 재산권 같은 경우는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사회권성에 따를 때에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가 됩니다. 성격이 달라요. 자, 산업재해보상법은 민법과 달라요.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와 다르게 직결적 배우자를 보상 유족에 포함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고 사회부조 성격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돈이니까 국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범위를. 그래서 포함시켜도 합헌, 포함시키지 않아도 합헌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그 수급관자 범위에 포함시키건 제외시키건 입법재량 크니까 다 합헌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수급관자는 입법재량 크다고 그랬죠. 반드시 민법과 동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배우자나 뭐 배우자 직결적 배우자를 포함시키건 아니건 다 독자적 규율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합헌돼요. 그래서 직계 비속으로만 한정해도 괜찮은 거예요. 합헌입니다.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죠 지금. 자, 누진세 같은 경우는 그 하면 좋은 거죠. 근데 헌법 119조 제2항은 사회주의 경제질서인데 보충적 규정이죠. 그래서 최대한 실현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보충적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의무가 없죠. 자, 지역가입자는 못 사는 사람이 많고 직장은 직장이 있으니까 넌 직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차별 취급하면서 지역가입자에게만 혜택을 더 많이 줘요. 합헌. 이게 이제 합헌이 되는 이유가 아까 봤던 119조 제2항 사회경제질서에 따라서 합헌이 되는 거예요. 자, 경과실로 인한 경우는 의료비용 급여가 부정됩니다. 급여가 치료죠. 치료 안 해준다 이거예요. 위헌이죠. 중과실이건 경과실이건 치료는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개 이상 급여건이 있으면 하나만 선택하기 없습니다. 합헌. 중복 지급 안 하죠. 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고 주택이 수용됐어요. 그럼 헌법 23조 3항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받았겠죠. 정당한 보상을 받았으면은 이 사람 보상받고 끝난 거예요. 자, 사후에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생활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주거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보상금 받은 거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활대책까지 마련해야 되는 것은 23조 3항에 정당한 보상 범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았어도 합헌인 겁니다. 자, 교육받을 권리입니다. 자, 헌법 31조 1항은 취약진역의 기회에 대해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이렇게 능력이라는 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그럼 능력을 제시하니까 능력주의 실현인 겁니까? 아니죠.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능력주의 실현이 아니고요. 행복주권 아니고 11조 평등권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보고 있죠. 능력이 아니라 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평등을 강조하지만 뭐 능력에 따른 어느 정도 차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안 되면 초등학교 못 가는 거고 어느 정도 정신, 육체 능력이 됐을 때 초등학교 입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경제력에 따른 차별은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 헌법에 그 의무 교육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고등이라는 말은 헌법에 없습니다.
이 법률에 정하는 교육이 중등교육, 중학교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학문의 자유, 대학 자율성이 있는데 요 대학의 자율이라는 것은 학생 선발도 자유입니다. 뭐 교수 임용도 자유고 교육 과정도 자유고 다 자율이 포함됩니다. 자, 이제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서 기존 재학생들의 교육 환경 열악을 위해서 새로운 편입학을 금지할 수 없다죠. 그래서 기존 재학생을 이제 보호하는 건 좋은데 새로운 편입학을 부정한다든가 아니면 뭐 타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아예 배제한다든가 나만 교육받게 해주세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한다든가 그럼 안 됩니다. 자, 서울시립대 도서관 이용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서대출 열람 이용을 확정적 제한받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권리가 제한받은 것은 도서관 규정 때문에 제한된 게 아니죠. 도서관장의 불허가 처분 때문에 제한받는 거죠. 그래서 규정 때문에 제한받는 건 아니다 봅니다. 자, 특정한 교육제도 과정을 요구할 만한 그런 권리는 없어요. 나는 천재니까 천재학교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누구나 능력이 되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자, 청소년도 이제 교육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죠. 학생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학교 선택권도 있습니다. 자,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죠. 근데 교육받을 권리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교육받을 권리에서 도출된다고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이죠? 36조 혼인과 가족 또는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인 겁니다. 자, 학교 교육에 관해서는 국가랑 부모가 함께죠. 우위가 아니라 함께 그 권한이 있고요. 학교 밖에서는 부모가 우위를 차지한다. 이건 맞죠. 학교 안에서는 함께, 학교 밖은 부모 우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바깥에서는 부모가 우위라고 그랬죠. 학교 밖에서 국가가 우위다. 틀렸습니다. 자, 이제 교원의 수업권이 있고 학생의 학습권이 있는데 학생의 학습권이 교원의 수업권보다 더 우월하죠. 따라서 수업 거부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헌법상 보장받는 기본권이에요.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혼인가족, 행복추구권에 따른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근데 교육권에는 학교 선택권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의견 제시할 권리도 교육권에 포함됩니다. 교원의 수업권은 학생 학습권에 비해서 우월한 지위가 아니라 열등한 지위죠. 학생이 이기는 거죠. 상위 기본권은 학생의 학습권이 상위 기본권이 됩니다. 얘는 하위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이 아니죠. 교원의 수업권은 법률상 권리잖아요. 초중등학교장 중임횟수 제한 합헌. 자, 의무교육입니다. 전법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아니고 법률에 정한 교육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법률에 중등교육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헌법엔 초등과 법률에 중등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능력에 따라 균등교육이니까 능력에 따라 최소 입학 연령은 돼야 되죠. 요 정도 능력 돼야만 초등학교 평등교육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학 연령 제한 합헌. 자, 초등교육은 헌법상 교육이라서 무조건 전국적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중등교육은 법률에 정한 교육이라서 입법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지역부터 우선적 단계적 평등 실현에도 합헌이 됩니다. 자, 무상교육 범위에 수업료, 입학금, 인적, 물적, 인건비 등등 다 포함되죠. 그리고 학교 운영 지원비도 무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학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세입 항목, 수입 항목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학부모한테서 수입으로 잡았다는 뜻이에요. 위헌이죠. 위헌.
자, 그러면 이제 의무교육의 무상성이라는 게 학부모한테 돈을 다 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죠. 학령 아동 보호자 부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모두 다 국가 조세로 해결합니까? 그건 아니죠. 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소분양자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면 위헌. 개발사업자에 부담시키면 타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이제 학부모한테 부담시키는 건 안 되고, 그렇다고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뭐라고 그래요? 공동체가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 공동체가 소분양자 학부모가 아니고 개발사업자를 말하는 거죠. 자, 급식비는 뭐 필수 비용이 아니라서 이건 그 학부모한테 돈을 걷어도 이거 타펀됩니다. 자, 국민교육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이제 의무 무상교육이 인정되는데 유치원까지 무상교육은 아니에요. 유치원까지 뭐 국가 뭐 지원해야 된다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지자체나 국가 사업자 부담이라는 게 그 무조건 다 부담이라는 게 아니고 이미 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학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건물이라던가 운동장 이런 거. 이건 설립자가 부담하는 거라서 여기까지 국가가 다 부담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자, 대학의 자율권입니다. 사립학교도 국가 개입이 허용이 됩니다. 어느 정도 신고제도나 등록제도를 두고 있죠. 자, 대학의 자율권에 관해서는 법률에 따라 보장이 된다. 법률에 따라 보장이 된다. 법률에 따라 보장된다는 것은 입법 재량이 크다는 거죠. 따라서 엄격 심사하지 않습니다. 완화 심사한다는 얘기죠. 자, 대학의 장이라는 것은 총장, 종합대학교 총장 후보자 선출을 말합니다. 자, 이때 직접 선거 방식으로 할 때에는 선관위에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구시군 선거위원회고요. 만약에 선거 관리를 하게 되면은 구시군 선관위에다가 위탁해야만 됩니다. 하여한다. 그래서 중앙이 아니라 구시군. 위탁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입니다. 자, 수학 능력이라는 게 학습 능력을 말하는데 학습 능력 미달자는 입학을 불허할 수 있죠. 자, 임용권자가 그 임용기간 만료된 교수한테 당신 임용기간 끝났습니다. 제명 안 합니다. 통지를 딱 해요. 이 통지를 받으면 이제 제명 거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지 자체가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교원 제명 심사 요소로서 뭐 학생교육, 학문연구, 그다음 학생 지도 언급하되 이걸 전부 다 잘해야만 임용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못하면 당신은 잘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뭐 선발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제명 기준이 하나, 둘, 셋 다 명백하니까 이건 교원지 법정주의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2년제 전문대학이면 여기를 졸업해야 편입을 할 수 있어요. 3년제 전문대학이면 여기를 졸업해야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졸업을 못하고 2년만 다녔다 그러면 편입학 못하는 거예요. 합헌. 자, 기타 문제. 자, 자사고 사건이 두 가지가 논점이었죠. 동시선발 조항. 뭐 자사고랑 뭐 일반고랑 동시선발하는 게 뭐 문제가 될 리는 없겠죠. 합헌. 동시선발 조항 합헌. 근데 문제는 자사고 떨어진 학생들한테 일반고도 지원 못하게 중복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위헌인 거예요. 자, 그때 중복 금지, 지원 금지가 위헌인데 이때 기본권 침해 받는 사람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는 거죠. 학교가 침해받는 거 아니죠. 그렇게 됩니다. 좀 다시 정리해보면 동시 선발 조항은 합헌, 중복 금지가 위헌. 근데 중복 금지에서 침해받는 기본권은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 학교 법인은 기본권 침해당하는 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동시 선발 조항은 합헌. 자, 헌법에 보면 이제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있는데 기본권 같으면 이렇게 기본권 같으면 포괄적 제한 못 하잖아요. 근데 제도거든. 제도니까 포괄적 제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법정주의.
자, 학교 군별 거주지 기준 추천 방식 합헌이죠. 자, 특목고 같은 거 비교 내신 평가에서 수능으로 내신을 줘요. 합헌.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자, 검정고시 판례가 3개가 있습니다. 수시는 위헌이죠. 왜 검정고시만 수시 모집을 못하게 제한하냐 이거예요. 이거 위헌입니다. 자, 위헌인데 수시 모집을 못하게 하니까 대학을 못 가고, 대학을 못 가면 교육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침해받는 기본권은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고, 인격권이 침해된다 그러면 틀린 말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다시. 한 번 시험 본 사람이 다시 응시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것도 위헌입니다. 그래서 수시, 다시 둘은 위헌이에요. 합헌이 하나가 있죠. 자, 고등학교 퇴학을 했으면 바로 검정고시 볼 수가 없고 6개월이 지나야만 검정고시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합헌이죠. 침해가 아닙니다. 자,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의무적이건 자율적이건 다 합헌입니다. 재량이 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가 자녀 교육권을 위해서 자녀 교육에 관여하는 건 좋아. 근데 교육 제도는 공교육이거든. 국가가 시행하는 공교육이기 때문에 국가 공교육 제도에 대해서 이 부모가 뭐 이래라 저래라 다 참여할 권한은 없는 거예요. 뭐 영어를 빼라, 한자를 넣어라, 이렇게 거기까지 다 참여할 권한은 없는 겁니다. 자녀 교육만 잘 시키면 되는 거지. 교육 제도는 국가가 만드는 거예요. 자, 학원조 예상이죠.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 학원을 10시에 문 닫도록 해서 더 빨리 시간을 단축시키더라도 이 조례라는 게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정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합헌. 자, EBS 방송교재에서 그 출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보든 다른 책을 보든 뭐 대학 가는 데 지장 없어요. 그래서 EBS 강제한 거, 70% 출제하는 거, 교육받을 권리 제한은 아니고 인격권을 제한한다, 맞죠? 근데 인격권을 제한하는데 침해가 되진 않아서 합헌 결정 나왔습니다. 자, 교육과정 편제와 수업 시간은 누가 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교육부 장관이 전문가니까 이 사람이 정하는 게 제일 맞겠네. 합헌. 학원 설립할 때 등록해야 됩니까? 그렇죠. 규모가 있어야 되고요. 뭐 시설도 봐야 되고, 뭐 주변에 윤락가가 없는가, 뭐 유흥가가 없는가 봐야 됩니다. 그 정부가 관여합니다. 합헌. 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이 옛날 유치원들은 자기 멋대로 했거든. 근데 비례가 이제 많아지니까 학교랑 똑같이 분리해서 이제 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헌. 자, 근로의 권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근로는 일하겠다는 권리인데요. 최저임금제가 헌법에 따라 직접 보장되는 건 아니죠. 법률 제정이 있어야만 보장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이기는 해. 헌법상 기본권인 건 맞아. 근데 직접 청구는 안 되고 법률이 정해져야 법정 절차에 따라서 뭐 시간, 장소, 얼마 이런 게 정해져야 구체적 청구가 가능하죠. 최저임금제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게 아니고 법률이 규정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도 헌법상 직접 도출되는 거 아니에요. 법률에 제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특별평등 32조 조항이 있죠.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물군경 유가족 탁탁 끊어봐야 되죠. 따라서 유공자의 유가족이나 상위군경 유가족은 특별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현행 헌법에 장애인 보호 규정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장애인에 관한 근로보호 규정은 없고 생활보호 규정이 있죠. 자, 모든 근로자가 헌법상 퇴직급여 청구권을 갖는다. X.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만 기본권으로 보장받습니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퇴직급여 청구하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돼요.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잘리지 않게 해주세요. 직장 존속 청구권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는 거 아닙니다. 근로관계 존속보호 바로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 보조기관이 통폐합을 거치게 되면서 잘랐단 말이에요. 그때 당연 승계종을 두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잘린다 하더라도 통폐합할 때는 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지 않았어도 합헌되는 겁니다. 자, 주휴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편의점 알바를 할 때 그 월화수목금 주 5일을 일하고 나서 주말 중 하루를 주휴 시간으로 잡아가지고 6일 일한 거로 돈을 받죠. 그 알바생한테 좋은 거죠. 합헌. 자, 근로삼권 들어갑니다. 33조죠. 자, 노동조합도 결사의 특칙으로 더 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사전허가 검열금지 원칙 적용되죠. 자, 신고제도는 허가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헌. 자, 단결권은 결사 일종인데 노동조합의 결사가 일반 결사보다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게 특별 기본권이죠. 그래서 단결권이 일반 결사보다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은 적극적 단결권만 보호되고요. 소극적 단결하지 않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이제 근로 3권에 대해서 사회권성, 자유권성 두 개 다 있다 이렇게 밝혔죠. 자, 이거는 이제 33조 제2항이네요. 자, 제1항은 근로자,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 그래서 법률에 정하는 자에 하나요. 근로 3권을 가진다 써 있습니다. 근데 법률에 정하는 자가 누굴까요? 공무원 중에서 사실상 노무종사자에 한해서 근로 3권이 있다 이렇게 법에 정하고 있죠. 예,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합헌됩니다. 자, 그래서 33조 2항에 보면은 법률에 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아예 그냥 다 무조건 무시해도 되는 걸까? 법에 따라서 안 됩니다. 전면적 부정은 안 되는 거예요. 법률에 따라 범위를 정하라고 그랬지 아예 다 무시한다 그렇게 정하면 안 돼요. 전면적 부정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도 그 단결권, 교섭권 인정해도 뭐 별 지장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따라서 청원경찰의 근로 3권을 전면 제한하게 되면 위헌이라는 거예요. 인정해도 괜찮은데 왜 부정하냐 이거죠. 자, 공무원이 정하는 자 중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근로 3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기타의 자들은 근로 3권이 없는 거예요. 합헌. 그 이제 법률이 정한 자가 아닌 사람들은 노동상권 주체가 되지 못하니까 기본권이 없으니까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과잉금지를 적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기본권이 있어야 제한이 되고 제한이 있어야 침해가 되는지 심사할 수 있잖아요. 기본권이 없으면 제한이 없으니까 침해되는지도 심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사실상 노무 종사자로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로 3권을 갖게 됩니다. 합헌. 이제 5급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금지합니다. 사실상 노무 종사자만 인정하고요. 고위층 공무원들은 노동 3권을 금지해요. 합헌. 자, 하지만 일체 부정하면 위헌이라고 그랬죠. 범위를 정하라고 그랬지 일체 부정 안 됩니다. 자, 이제 근로 3권 중에서 이제 단체 결성, 교섭, 행동권이 있는데 교섭권에는 협약권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교섭했으면 계약 체결도 해야지. 자, 법률에 따라서 정한다 2항에 법률에 따라 정한다 했으니까 입법 재량이 크겠죠. 광범위한 입법 형성 자유가 있겠죠. 자, 그 밖에 공무의 일 그러면 명확성 원칙에 합치가 됩니다. 공무라는 게 뭔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예측할 수가 있죠. 합헌입니다. 자,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것도 공적 사무 관련성이니까 명확하다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럼 직접 아까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명확하냐 물으면 명확하다가 정답이고요. 그러면 직접 관련이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직접 관련이 있으면 협약을 체결하면 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거는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해야 하는 명확하냐? 명확하다. 그럼 관련이 안 돼도 협약 체결이 되는 거냐? 그건 안 된다. 자, 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 노조 전임자, 노조 일을 전담하는 사람이라서 일은 안 하죠. 공장 일은 안 합니다. 급여 지원 금지합니다. 이것도 합헌이죠. 자, 33조 3항입니다. 주요 방산업체 근로자는 근로3권이 아니라 뭐죠? 단체 행동권이죠. 단체 행동권만 제한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이에요. 단결권 아닙니다. 주요 방산업체 단체 행동권이라고 그랬어요. 자, 주요 방산업체 근로3권 전면 제한 안 된다고 그랬죠. 단체 행동권만 부정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유니언샵 조항 사건입니다. 자, 단결권은 적극권만 보호하기 때문에 탈퇴할 소극적 자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결권은 적극권만 보호하기 때문에 결성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소극적 자유도 근거는 있어요. 어떤 근거? 단결권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가 근거가 되겠죠. 근거는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개인하고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결권은 적극권과 적극권이기 때문에 뭐가 상위라고 말할 수가 없죠. 대등한 기본권이에요. 자, 이게 상위 기본권이죠. 적극적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사회권이고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는 자유권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회권이 적극권이 소극적 자유권을 이긴다. 얘가 상위 기본권이 된다. 따라서 유니언샵 조항이 합헌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유니언샵 조항 때문에 그 회사에 입사할 때는 유니언샵 조합에 가입하겠다는 것을 반드시 의무 조항으로 명시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조합을 탈퇴하게 되면 회사도 해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유니언샵 조항이에요. 합헌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근로의 권리. 일하는 건 사람이 일하는 거지 단체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에 불과하죠. 그러나 근로3권 그러면 개인과 노동조합 단체가 다 주체가 다 되는 거예요. 자, 법률이 정하는 자는 그 근로3권을 갖지만 이 외의 공무원은 근로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니까 기본권이 없죠. 그럼 제한도 없으니까 과잉금지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봤던 거네요, 이거. 자,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도 일단 취업이 되었으면은 노동조합 가입해서 최소한의 근로자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노동조합 가입해서 임금 달라, 뭐 밥 달라, 재워달라 이런 이제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 선생님들은 집단의 노조 결성이 금지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거 합헌이었죠. 근데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교원 노조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에서는 허용해 주고 있죠. 자, 이제 교원 노조를 만들 때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퇴직된 사람, 해고당한 사람은 이제 그만두게 합니다. 합헌. 근데 해고된 사람이 자꾸 이제 교원 노조에 가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법 외 노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합헌이었죠. 자, 65세 이후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퇴직한 나이가 드시기 때문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배제도 합헌. 자, 대학 교원은 정당 가입이 보장이 돼요. 근데 초중등교육 교사들은 정당 가입 보장이 안 됩니다. 합헌. 자, 이건 이제 단결권 사건인데요. 이 대학 교원에 대해서 단결권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이라면 단결권 중 일부가 뭐 제한될 소지가 있겠지만 공무원도 아닌데 단결권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헌이 떨어졌는데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돼서 위헌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제 이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공무원 아닌 교원의 단결권 금지는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돼서 위헌이고 공무원인 교원은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목적과 수단은 정당한데 해법이 부정해서 위헌 처리가 되었죠. 어쨌든 둘 다 위헌이에요. 자, 해고 예고 제도도 근로의 권리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월급 근로자는 이제 매달 한 달마다 급여를 받으니까 자를 때 한 달 전에 알려줘야 돼요. 갑자기 자르면 위헌인 겁니다. 근데 일용직은 뭐 하루하루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갑자기 잘라도 그럴 만한 사고가 있는 거죠. 합헌이 됩니다. 자, 연차 유급휴가도 근로의 권리에 포함돼요. 그래서 연차 유급휴가 당당하게 낼 수 있는 겁니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자, 정지의 기간을 연구할 수 공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정지 처분 받았어요. 저는 휴가 간 게 아니라 정지 처분 받아서 집에서 자숙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회사 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정지 처분 받은 경우도 연차를 썼다고 봅니다. 합헌. 자, 1년 이상 이제 근로 계약을 맺었으면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돼. 그래 유급휴가 이제 보장받는 거지. 말은 1년 이상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실은 1년 미만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급휴가 아직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1년 넘은 다음부터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노동조합 신고제도는 허가제도가 아니죠. 허가검열제도 아니니까 합헌. 자, 노동조합은 사적 결사란 말이에요. 근데 재산 상황에 관해서 행정관청에 보고를 합니다. 국가가 간섭한단 말이에요. 재산을 빼돌리고 횡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행정관청이 관여하더라도 합헌되는 겁니다. 자, 비과세 혜택이라는 거는 종교단체가 받는 혜택이죠. 노동조합이 아무리 공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종교단체랑 똑같이 비과세 혜택을 해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런 권리도 없고요. 합헌. 안 해줘도 합헌. 자, 한 회사의 조합이 뭐 3개, 4개가 있어. 그럼 회사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창구를 단일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헌. 자, 헌법의 근로의 근로 3권에는 단체 결성, 교섭, 행동권이 있는데 보다 근로자만을 명시로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자의 어떤 근로의 권리 이런 거는 헌법에 없어요. 헌법에 없어요. 사용자 근로권은 법률에 있죠. 노동조합법에. 법률상 권리입니다. 자, 사용자 지정 폐쇄가 근로자 쟁의 개시 전에 먼저 할 수는 없고요. 근로자 쟁의가 있고 나서 후에만 직장 폐쇄가 가능합니다. 자, 회사로부터 잘렸습니다. 그 회사와의 관계는 끊어졌죠. 근데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을 때에는 언제든 복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 노조원의 지위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자, 쟁의행위가 정당하면 형사책임도 면제가 되지만 민사책임도 같이 면제가 된답니다. 둘 다 면제됩니다. 자, 특수경비원은 특수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요 방산업체 직원과 똑같이 평가돼요. 그래서 단체 행동권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주요 방산업체랑 똑같이. 자,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 쟁의에 관한 형사처벌을 하면서 민사처벌하면서 민사상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데 그치고 형사처벌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합헌. 자, 원래 쟁의행위를 할 때 형사처벌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거 정부 교섭단체에 대해서만큼은 형사처벌 안 했단 말이에요. 정부기관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부 교섭단체를 뭐 감옥에 보내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법을 다 지키려는 사람들이고 해서 정부 교섭단체 안에서 형사처벌을 면제받고 대신 돈 많이 줘라. 민사배상 많이 줘라. 그렇게 정해서도 상대방들한테 큰 피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합헌이에요. 자, 마지막 환경권입니다. 자, 환경권의 목표는 삶의 질 확보가 목표가 되겠죠. 포인트는 생명 신체입니다. 재산 아니죠? 명의 아니죠? 생명 신체. 그럼 환경권이라는 게 어떤 환경권을 말합니까? 자연환경? 맞죠. 생활환경도 맞죠. 그래서 소음 제거 같은 것도 생활환경으로서 보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환경권이라는 거는 자유권입니까? 맞죠. 청구권입니까? 맞죠. 사회권입니까? 맞죠. 다 되네? 그래서 종합적 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환경권이라는 헌법 규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국가가 어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구체적, 직접적 의무를 지는 건 아니고 일반적, 추상적 정책을 마련할 임무를 지는 거예요. 자, 환경권 헌법상 규정에 따라서 환경권은 국민의 기본권입니까? 기본권 맞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 직접 청구되는 겁니까? 그건 안 되죠. 법률에 구체적 규정이 나와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소송 청구할 수 없어요. 환경 보전은 국가의 의무예요, 국민의 의무예요. 국가와 국민 모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 모두의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환경권 하나밖에 없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 부담금 부과하기도 합니다. 합헌. 자, 소음도 생활환경으로 보호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소음 제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국가로서 보호할 임무를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 위반되어서 위헌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2022년 상반기에 요 법이 개정됐어요. 개정돼가지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서 이제 소음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근거 규정을 현행법에 뒀어요. 현재. 자, 새만금 간척을 하는데 그 간척 사업 지역 안에 사는 주민들은 조개를 못 잡아요. 직접적 구체적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제기 가능하죠. 근데 저기 멀리 지역 밖에 서울에 사는 사람은 특별한 뭐 추상적 마음이 좀 아프다든가 뭐 그런 그 피해는 있겠지만 구체적 피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밖에 사는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소송을 구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아예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틀린 말이죠. 이 서울 사는 사람이 그 간척지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실제 구체 손해를 증명한다면 그러면 이제 소송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면 틀린 말 되는 겁니다. 막 연기가 나갖고 사람들 막 주민이 뭐 암에 걸리고 피해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사업장이 피해를 줬을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각 사업자가 다 연대해서 배상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죽은 게 그 유해 물질 때문인지 아닌지 참 입증이 힘들죠. 서민은 입증할 돈도 자료도 없고요. 그래서 가해자 측에서 대기업 측에서 무해하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자, 혼인과 가족생활입니다. 부부관계. 자, 우리 헌법상 보호받는 혼인은 법률로만 보호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 같은 거 못 받아요. 자, 부부재산 합산과세 제도. 세금 무서워서 결혼 못하죠, 이거. 그러면 혼인을 장려하지는 못할 망정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자, 서울에 사는 남자, 강원도 사는 여자가 결혼해서 중간 지역에 집을 하나 또 얻었어요. 집이 3개가 됐네. 근데 중과세를 물리니까 이게 무서워서 결혼을 못한다고 이게. 그래서 이것도 위헌입니다. 자, 중혼을 취소 사유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그 전혼의 자녀도 이걸 취소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식은 가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청구를 왜 못하는 겁니까? 위헌이죠. 제외시킨 건 위헌이에요. 자, 근데 전혼의 이제 전혼의 배우자가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그 처음엔 참고 살아요. 참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20년, 30년 뒤에 취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이라도 취소할 수 있게 해주려고 제적 기간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합헌인 겁니다. 이건 전혼의 그 전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라서 합헌입니다. 자, 가족관계. 자, 혈통은 부모 대등주의죠. 근데 성은 부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합헌이에요. 자, 왜 전남편 친생자로 추정해 주냐 이거죠. DNA 검사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위헌됐죠. 지금 추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 친생 부인의 소. 내 처가 낳은 애가 내 애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친생을 부인하려고 하는데 출생하자마자 1년 내에 청구하라고? 너무 짧아.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안 때부터 2년 내. 그럼 충분하겠지. 이게 합헌이죠. 자, 인지청구에서라는 건 이제 그 사실혼상의 자녀가 사실혼의 아버지한테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세요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언제든 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돌아가시면 1년 내로 해라. 이거죠. 합헌입니다. 자,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기존 생부모의 친권이 끊어져 버려요. 그럼 친생 부모는 친권 유지하고 싶어 할 테고 친양자 들어가는 사람은 끊고 싶어 할 테고 둘이 기본권 충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방식이 규범조화 방식이기 때문에 뭐가 상위 기본권이다 말할 수가 없고 친생 부모 동의를 받으면 친양자 들어갈 수가 있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일반 입양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조화롭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친양자 입양하려는 사람, 되려는 사람 다 기본권 다 보호되니까 충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친양자 들어가면서
기존 친부모 친권 끊어버리고 남의 자녀로 들어갔는데 엄마가 없어. 아빠밖에 없다고. 그럼 안 되겠죠.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독신자는 친양자를 못하게 해놨어요. 대신 일반 입양만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합헌. 자, 보건권입니다. 자, 모든 국민은 보건의 국가보호를 받고요. 주로 이제 보건을 보호받는 이유가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건을 이제 보호를 받으려면 건강 유지를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급부와 배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더 급부 배로 해주고, 그 다음에 정책도 많이 마련해야죠. 자, 각 의료기관에 대해서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는 합헌입니다. 모든 병원이 다 요양기관 강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병원을 가도 건강보험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합헌이죠. 좋은 제도입니다, 이건. 자, 이제 기본권이 끝났고요. 이제 기본적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 의무 중에서 기본적 의무, 권리 없이 의무만 지는 것은 납세 국방이 있고, 뭐 교육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이런 거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예요. 근데 이제 모성보호는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죠. 국가 의무입니다. 자, 기본적 의무에 관한 기본적 의무가 뭡니까? 권리 없이 의무만 있는 거, 납세와 국방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의무가 부담되는 게 아니고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부담합니다. 병역법이 없으면 군대 안 가는 거예요. 조세법이 없으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법률이 있으니까 의무가 생긴 겁니다. 자, 외국인한테 우리가 뭐 일을 시켜야 될 의무는 없겠지. 국민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게 되면은 조약이 없더라도 우리나라에다가 세금은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납세 의무. 자, 과세요건 법정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럼 과세요건만 법으로 정하는 겁니까? 법정주의, 절차도 정해야죠. 자, 만약에 이제 여기 조세 부과로 인하여 너무 기본권 중대한 제한이 되면 뭐 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세금을 이제 부과할 때, 과세를 할 때 유효한 법률에 따라 과세를 해야지 실효된 법에 따라 과세하면 그 위헌이에요. 자, 뭐 1년 이내 뭐 담보권에 기한 뭐 채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적 채권입니다. 조세 채권은 국가의 채권이고. 그럼 국가의 채권하고 사적 채권이 있으면 태등한 채권이잖아요. 왜 국가의 채권만 우선시하냐 이겁니다. 위헌. 자, 국방의 의무. 자,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병역 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때 불이익은 법적 불이익을 말하고 사실상 경제상 불이익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군 복무 중에 받는 불이익은 어쩔 수 없죠. 군대 가면 뭐 여친도 끊어지고 취업도 못 하잖아요. 시험도 못 보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군 복무가 끝나고 나서 그걸 이유로 한 사후 불이익이 금지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오다 보니까 17세, 21세 이 나이를 초과해서 경찰대를 못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합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법무사 시험 응시하려면 공무원 자격 5년이 필요한데 군복무 기간 2년도 포함시켜 주세요. 포함 안 시켜줍니다. 이건 일한 게 아니고요. 경력을 쌓은 기간이 아니고 국방의 임무를 한 기간이기 때문에 경력에 산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합헌. 대신 이제 이런 경력 산입은 안 되는데 군대 갔다 온 남자들 공무원 되면 호봉 산입은 해줘요. 그러니까 먹으랄 거 없습니다. 경찰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병역 동원 훈련 이거는 병역 동원 훈련도 국방의 임무의 일환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병역 의무가 끝난 다음에 받는 불이익이 아니고 병역 의무 이행 그 자체 불이익인 거예요. 이것도. 훈련도 국방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찍소리 말고 받아라 이거죠. 훈련 받아라. 자, 병역 의무 자체를 이행받느라 받는 불이익, 그러니까 군대 간 자체 불이익,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잘못된 불이익이 아니에요. 그건 국방의 임무로 받는 불이익이라서 괜찮은 겁니다. 다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핵지총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